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장성군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유구석 부주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고재진, 이태신, 신민석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상 마스크 벗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엘로시트 장성군수 유두상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전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연초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폭염, 폭우, 자진 태풍까지 겹쳐서 우리 장성군민 모두는 노심초사하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기 위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라는 거버넌스 정신으로 가치 있는 성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고 하죠. 지난 6월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기적의 성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하게 될 국립아열대 식중센터를 유치하는 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농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 8월에는 관광 분야에서도 해남소음 세계화 육성 사업이 전남형 지역선정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문두려 장성의 정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서남북 막힘없는 사통팔달 인프라의 구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국민의 생활 편의와 지역의 고른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성읍 중심부와 서북 권역 연결로 장성읍 전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개인차가 될 청운 지하철의 개설은 올 연말 착공하여 2021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북부권 주민들의 호남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가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내 실시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이패스 IC는 진입로를 결정하는 데 난관이 부딪혀 연내 진척이 불투명했던 사업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항룡강과 장성호 등 중북부 지역 주요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져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 부지와 로컬푸드 징계 등 부지 확보,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사업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집행부는 한결같이 국민 행복과 부자농촌 시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심도 있는 군정 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4건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재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국립아이들대 작물 실증센터의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요. 국립아이들대 식물 실증센터 유치는 5만 장성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탑다운 방식이 아닌 공직자의 열정이 만들어낸 거버넌스의 성과물로 43일간의 짧은 기간에 이뤄낸 기적같은 결과였습니다. 292개의 마을 이장님과 13개 사회단체에서 지지성명을 발표하였고 군의회에서도 개념을 채택하는 등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환상의 하모니를 보여주셨습니다. 5만 장성 군민과 그리고 차성현 전 의장님, 임동선 현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6월 11일 350억의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건립하게 될 아이열대 작물 실증센터가 우리 군으로 참정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영역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군과 TF팀을 구성하여 아이열대 실증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 등 제반 사항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월 달에는 제가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새로 부임한 농촌진흥청장과 면담을 갖고 아이열대 작물 실증센터 조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양 기관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고 아이열대 농업 연구를 위한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이열대 작물 실증센터는 향후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기본 조사 설계와 실시 설계를 2021년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이열대 작물 선정 보급과 지역 특화 그리고 신소득 작물 산업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2013년부터 일찍이 아이열대 작물 육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 재배하고 있는 아이열대 작물은 잘 아시다시피 고아마, 레드향, 애플망고 등 8.5 45농가 13헥타르 규모로 2023년까지 20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재배 지역에 맞는 지역 특화 종목을 선정 생산하고 브랜드화하는 한편 유망 아이열대 작물의 기능성과 효능을 분석하고 이를 제품화로 연결해 고부가 가치적 산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아이열대 작물 실증센터가 있는 지역으로서의 아이열대 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관광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감 기술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장성 미래농업대학에 아이열대 농업 연계학과를 개설하여 연간 100명 규모의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열대 작물 실증센터 건립은 중앙정부가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이 주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군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룡강 국가정원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룡강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서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면서 사계절 꽃과 나무가 가득한 구민의 여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봄, 가을 꽃 축제를 통해서 100만 관광객이 찾는 장성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2019년에는 총 90억 규모의 전라남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서 올해 2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항룡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항룡강은 장성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준비해 나갈 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고에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4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참석 자문위원들께서 항룡강 국가정원 디딤돌 마련을 위해서는 정원 박람회 개최가 필요하고 2015년 9월 제1호로 지정된 순천만 정원과 2019년 7월 제2호로 울산 대왕 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국가정원 지정 요건이 매우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우선은 국가정원은 장기적 목표를 두고 매력이 넘치고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들어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이후 긴 호흡을 갖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성군민의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도시 검토하겠습니다. 순천만과 울산 대하강의 국가정원 지정까지 과정과 투자 예산을 살펴본다면 순천만은 2014년 정원 박람회를 거쳐서 2015년에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약 5,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울산 대하강은 2004년 6월 울산시가 에코폴리스 울산선언을 발표하면서 대하강 살리기가 시작되어 2018년 지방정원 등록을 거쳐서 이듬해인 2019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총 예산은 8천억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항룡강에 투입되는 예산의 통합 운영을 위한 부서 신설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룡강 관리 총괄은 안전건설과가 담당하고 분야별로 사안이 있을 시에는 기구성된 TF팀을 통해 업무를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사업 수지 시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착실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정원과 등록과 함께 지방합천인 항룡강이 국가전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여서 항룡강 정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전액 국비로 사업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룡강의 향후 100년 용역 설계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집중 호위에 따른 후 피해 예방을 위해서 1985년도에 수립된 80년 빈도의 항룡강 기본계획을 2011년부터 100년 빈도의 하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기본계획에 맞춰서 2014년부터 항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룡강은 엘로시티 장성의 심장입니다. 가칭 재발견으로 대한민국 대표 꽃강이 된 항룡강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매력을 더하여 대한민국 대표 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은 민선 5기 2012년 광주광역시와 우리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 도시공사가 사업 주제로 지정되어서 우리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투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에서는 새로 설립될 국립시민관센터 부지 선정을 추후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국립시민관센터 설립 당위선을 설명하여 우리군 의견대로 지정 반영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면적 70%가 장성문 부지로 첨단 3지구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지난 7월 1일 도시개표를 통해서 미래성장 개발과의 3단 특구팀을 신설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민과 토지 소유자 권익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지역 내 벤시리 등에 관련해서도 그동안의 첨단 3지구 사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군 기존 지역민들의 복지에 일정 부분 재투자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광주도시공사와의 정례를 통해서 수차례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적극 관여하여 공공아파트 입주와 공장 유치 등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진원 남녀 지역민들의 복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광주권 로컬푸드 징계장 건립과 관련해 답변드리자면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 구축 일환으로 2019년 지역 푸드프렌 수립 용역 시 읍면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로컬푸드 직매장 초과 개설이 절실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지역 내 수확 농산물 소비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 제공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북구 오른동 부지 매입을 통한 광주권 직매장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공사 측에서 필지별 매각 원칙에 따라서 전체 부지 매각 의사를 밝혀 4,700여 평의 부지에 직매장과 공공급식센터 건립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이후 공사청에서 전남 지역본부 청사 이전 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분 매각으로 내부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서 부지 면적이 축소되었으나 직매장 건립 계획은 당초와 변함이 없고 공공급식센터는 장성 농협물류센터 내에 농협경제지구에서 건립한 후 우리군에 임대하겠다는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우리군은 설계 건축 부지 매입 비용 52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주권 푸드트렌드 계획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현재 첨단지역 로컬푸드 시장 선점을 위해서 강주권 농협에서도 직매장 건립을 계획 중으로 알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도 현재 50개소인 직매장을 2022년까지 80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은 대도시권 농산물 소비시장 진출이 시급한 상황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70억 원을 관외지역에 꼭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내의 농산물 소비시장은 영세한 구조로서 안정적인 소비시장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150만 인구의 강주 배후도시 강점을 활용한 대도시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지역 농산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중소농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내 노컬푸드 1번지인 완주군에서도 총 12개의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시 소비자 확보를 위해서 시군의 경계를 넘어 65만 인구 전주시에 5개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국내에 투자하여 더 많은 소비자와 관광 자원을 발전시키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에도 이미 남면 노컬푸드 직매장 건립 운영에 지역 농협 중에 7개 농협 중에 가장 많은 15건의 사업비를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1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농산물 판매장을 확대하고 농가 레스토랑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광자원과 연계한 장성호 로컬푸드 수변길 마켓을 운영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농협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 샤비샵 매장을 설치하여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항룡공과 충릉산, 백양사 등에도 관광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북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검토 결과와 세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과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정 부재 직매장 건립 시 생산자와 소비자의 접근성, 교통 여건, 선단, 삼지구 개발 등을 감안할 때 기존 경쟁 시장이 아닌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으로 연간 60억 원 내의 지역 농산물 판매가 가능하고 판매액의 최대 90%까지 출하 농업인에게 환원되어 농가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주권 직매장 건립을 위해서 농어촌 공사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내년 6월 착공하여 2022년 4월 직매장 준공을 목표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주권 직매장 건립은 남면 직매장과 상생 협력하는 보완적 성격의 사업으로 11개 인면의 중소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장성농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시 강조하자면 남면 로컬푸드는 남면 지역 중소농업인에게 해당되는 사안이고 강주 로컬푸드는 우리 장성 11개 읍면 전 국민에 해당되는 장성 농업인들의 중소농업인들을 이완 로컬푸드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더 나은 정책으로 지역을 살리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그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항룡강의 만바람 꽃송이에서 꿀을 모으고 있는 호박꿀을 보셨을 것입니다. 몸통이 크지만 날개가 작아 호박꿀은 사실상 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오로지 꿀만 채취하겠다는 열망 하나가 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의원님들과 저 그리고 우리 공직자 모두의 열망은 오직 국민이 더욱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LOCD 장성 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가치의 재발견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초 색채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처하더라도 새로운 장성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그저 소리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은 꿈과 희망이 합쳐진 소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장성의 미래 가치를 두텁게 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임동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새로운 장생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데 변함없는 관심과 더 많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석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갑 행정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태신, 김혜식, 신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영가입니다.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태신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4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 분권화, 지방자치의 전환의 우리군 패러다임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개정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주민의 자율성과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 지방의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기능 이양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문화 프로그램 유지였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조례 제정 후 주민자치 구성이 늦어진 이유는 지방분권법 제29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주민자치의 자율운영은 불가능하며 행안부 장관이 승인한 시범 지역만 가능하다는 행안부 의견에 따라 2019년에 행안부에서 시범 지역을 신청받았지만 우리 군 읍면에서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며 신청을 하지 않았고 2020년에 장성읍에서 시범 지역을 신청한 후 선정되어 현재 주민자치의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장성읍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2023년에 전 읍면으로 확대 전환할 예정이고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 예산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주민자치 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의 권한과 관련하여 주민 참여 예산은 예산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하신 담양과 당진의 경우 전 읍면동이 시범 운영하는 단계이고 우리 군의 경우 2021년에 장성읍만 시범 운영하는 준비 단계에 있으며 향후 전 읍면에 주민자치가 확대되면 관련 예산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현재 주민수건사업 위주로 읍면적 협의회를 거쳐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모든 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이 제안한 내용은 각 부서의 의견을 거쳐 다당성이 있을 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다면 주민참여 예산 편성에 주민자치회가 함께 참여하는 만큼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성형 스마트 관광사업 수립 용역 및 제2일학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 관광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스마트 관광 생태 구축 및 활용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해 이미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스마트 관광 앱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빅데이터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광지별 방문객 통계 및 선호도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우리 군 관광정책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장성호, 황룡강, 백양사 등을 VR로 볼 수 있는 스마트 뷰어를 제공하고 있고 홍길동 테마파크 야영장 등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광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스마트 전자지도 및 무인 관광 안내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더욱 신속 편리한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성형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대표 먹거리 대책을 포함한 제2 미락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3년부터 장성 대표 음식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음식업소 역량 강화 교육과 음식 상차림 및 컨설팅 지원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삼채요리, 2017년 닭숯불구이, 황미르 비빔밥 등 특화 음식 메뉴를 개발 보급하였으나 성과는 미흡하였습니다. 더불어서 2019년에 남도 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미락단지 장어정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먹거리 활성화에는 영업주의 성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특화 음식 메뉴 개발 및 경영 마인드 교육, 컨설팅 추진 등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제2 미락단지 조성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으나 전국 최초의 최고의 꽃강인 황룡강과 장성호 수변길, 세계문화유산, 피람서원, 충령산 등 우리 군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2 미락단지 조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원 고산소원, 박수랑 백비의 성역화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사 기정진 선생의 선비정신과 아곡 박수양 선생의 청백리 정신은 장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소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2007년 4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정진 선생의 묘소에 위정 척사탑을 건립하였고 박수랑 백비를 모티브로 하여 청년교육 및 청백리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원 향교를 활용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지역문화 유산을 알리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보산서원에는 노사학회 활동과 유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산서원과 박수랑 백비는 각각 전라남도 기정물 제63호와 198호로 지정되어 문화재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 및 보존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가사적 제406호로 지정된 피람서원의 경우 문화재심의위원회 등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비를 지원받는 성역화 사업을 통해 주변의 유밀 전시관 및 집성관,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산서원과 박수양 백비는 성역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산서원과 박수양 백비만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측면에서 가치를 더 발굴하여 그 가치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과 서원 관계자 등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신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우면 포 사격장 이전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전차포 사격장은 1954년 2월에 설치된 국방시설로 사격장 반경 2km 안에 거주하는 진원면 상림리 주변 주민들에게는 유무형의 피해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에
소음 피해 주민들께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군 부대 측으로부터 적게나마 손해배상을 받고 있지만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유탄 등으로 인한 생명 위협 등에 대하여는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사격장 시설 이전과 관련해서는 2011년 국방부 측에서 고창군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극심한 반대와 과도한 이전 비용 문제 등으로 무기한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후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국방시설 이전에 대하여 군부대 측에 의견을 타진하였지만 지자체에서 대체부지 제공 시에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소음 영향도를 측정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해 보상 지역 여기 확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갑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수 경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경제국장 박홍수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례행정 구현에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동석 의장님과 의원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시민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두 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최초 1971년도에 군 전체 면적인 518제곱킬로미터 중 87.3제곱킬로미터가 개발 제한구역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개발 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 제한으로 개발 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지속적으로 해제 요청을 하여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칠학지구를 대상으로 15개 마을 4.5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였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주기에 편입된 나노산업단지, 덕성행복마을, 첨단 3지구 등 3.8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여 총 8.3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군 면적의 16.8km에서 15.2%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구역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해제 권한은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첨단 3지구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편의시설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주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 사업은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남면 덕성 및 녹진이 이룬 54만 제곱미터의 1,800세대 이상의 주거단지를 조성한 사업으로 2013년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14년 2월 전남 개발공사와 양해거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미분양용지 매입 요구 등 과도한 협의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7월 LH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고 2019년 3월 LH와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사업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맺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현재 LH 요청 사항인 사업 비용 내 철탑 이설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선로 이설 경과지에 대한 설계 측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LH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 구상과 자체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 중에 경영 투자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양 기관이 시행 협약을 체결하는 행정 절차 이행과 토지 보상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기획실장 나오셔서 다른 데에 나오셔서 김혜식 오원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집행부와 함께 지역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군정 질의에 김혜식 의원님과 오원석 의원님께서 군정 답변을 요구하신 두 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개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은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시군의 자립적 발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4개 시군을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5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우리 구는 장성의 고유 자원이자 전남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피람서원을 중심으로 선비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황룡시장 및 충령산을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사업안을 구상하였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남 15개 시군과 각축전을 벌인 끝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발표 평가 당시 피람서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단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난 9월 사업계획의 보완 검토를 요구하였고, 이에 우리 구는 부군수 주제로 2회에 걸쳐 관련 부서 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남도 지역성장 전략사업 자문단이 우리 군의 사업 대상지 3개소를 현장 방문하였고, 황룡시장 권역사업은 선비문화와 연관성이 낮다는 의견과 함께 피람서원에 집중하여 선비문화 기반을 조성토록 공고하였습니다. 내년에 선비문화 세계화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라남도의 자문단의 공고와 의원님의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피람서원 선비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의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립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피람서원 세계화 육성 지원 사업, 국립시밀관센터, 덕성 행복마을 등 중장기적인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고, 주요 투자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장성비전 2030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중단 없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미래 정산인이 담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학주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고재진, 김혜식, 김미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백선 외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백선의 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표 관광지를 집중 홍보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3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관광 백선을 선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 관광 명소 중에는 천명고찰 백양사가 2013년, 14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관광 백선은 SNS 및 빅데이터 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으로 평가되며 우리 군은 전달력이 뛰어난 옐로우시티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며 2021년, 22년 관광 백선 후보지로 장성호 수변길을 추천하였고 최종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대표 걷기 좋은 길에 선정되기도 한 장성호 수변길은 올해 우측 수변길인 숲속길과 두 번째 출렁다리인 황금빛 출렁다리가 개통되어 주말 평균 1만여 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길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지역 내에서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품권 교환제는 유명 포털 사이트 상위 랭크에 오를 만큼 누리꾼 사이에 호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올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공모사업에 선정된 희랑소, 농천, 신안역 플러스 사업으로 유치 여행을 거듭날 충령산 그리고 100만 관광시대의 문을 열 황룡산까지 관광 백선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관광코스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규모 비대면 여행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됨에 따라 자연스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소수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관광객을 집중 유치해야 한다는 의원님 제안에 공감합니다. 우리 군은 황룡강, 충령산, 장성호를 거점으로 관광 연계를 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여 현재 황룡강, 피람선 등 16개소의 자전거 도로가 있으며 특히 장성호에서 황룡강에 이르는 자전거 도로는 꽃길 사이로 즐기는 이색적인 라이닝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차적으로 수요 강화하는 자전거 길을 주변 관광지와 함께 힐링 자전거 코스로 홈페이지와 SNS 등에 홍보하고 자전거 동호회 등과 연계하여 인접 도시의 관광 인구를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 바이크, 자전거 대회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체험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성 지역 문중 소유 정력학 외 일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력학이란 충신, 효자, 연료 등의 언행과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세움으로써 장성군에는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선정력이 조영규 정력을 포함 약 17개소의 정력학이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소유 문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중의 관리자 부재, 재정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노후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소유 문중과 협의하여 보수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력학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문화유산인 점을 고려하여 관리 문중의 의견을 들어 보수 시립성 등을 검토하여 군과 문중이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파크 골프장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크 골프장 구성 관련 당초 18홀에서 5홀로 조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은 2019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최종 황룡강 장진보 부근 분치에 조성토록 결정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9년 1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보건지구로 부동이 통보받아 수차례에 걸쳐 방문 협조 요청하였고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동신문고에 민원 신청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번복할 수 없다는 최종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10,000평방미터 이하인 우리 군의 하천 조명 허가를 받아 9월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키로 결정하고 장성군 파크골프협회와 군의회도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리 고려시멘트와 파크골프장 타당성 조사 결과 군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원에서 요구했던 장성 관광리 고려시멘트와 교수지 부분 부지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는 데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며 환경영향평가 종합 위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도 1호선 이용 등 진출입력 확보, 개인사유비 토지 보상, 세민의 저수지 폐쇄, 예산 추가 확보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하면 장성호 관광지 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호 관광지는 최초 국민 관광지로 지정되어 단계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공원은 전국 최초 시서와 어록을 주제로 103점 조각작품이 전시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공원 진입로는 주차장과 거리가 100m로 도보 이용이 가능하며 진입로부터 조각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조경 훼손 등으로 신규 설치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차단봉 설치는 이용자의 안전한 관람과 산책로 불법 주차 예방과 과거 진입로 개방으로 인한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부득이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와 관련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공원까지 시설과 볼거리를 개선하여 매력적인 산책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공원 주변 산책로는 가로등이 3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녁 시간대에는 관광객 및 마을 주민의 이용이 거의 없고 야간 운영 시 조각작품 관람 문제나 그리고 청소년 일탈
주차 장소로 유인된 사례가 있어 마을 대표 동의하에 야간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야간 산책 수요자가 많은 봄부터 여름철 일부 시간대에 가로등을 켜고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포토존, 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4년간 프로그램 개선 등 관광 트렌드에 맞는 예술이 있는 문화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학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석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미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석입니다. 풍요로운 수화의 기회를 맞이하여 노동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문광석 부장님께서요, 의원 한분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김민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이스팩 안전한 수거 및 재활용 방안 모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선식품 배송에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이스팩 대부분이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순진으로 만들어져 있어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아이스팩의 유해성과 재활용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아이스팩 플라스틱 순진제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에 적정 처리 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스팩 재사용 및 수감 설치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아이스팩을 각 가정에서부터 자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이스팩 수감 설치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광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철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혜식 오원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임동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혜식 의원님과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교통과 소관 두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 상인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힘들었지만 특히 관내 소상인들은 대부분이 영세하여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시 타 시군보다 앞서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전통시장 사용료와 소상공인 상수도 100% 감면 등을 추진하여 3억 원의 간접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점포임대료, 이자 차액,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은 물론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세한 음식점과
임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과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2019년부터 상품권을 발행하였고 금년에는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75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261억 원이 소비되었습니다. 95%가 소비되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당직수당, 생일, 직원 문화데이 등에도 상품권을 지급하고 관내 상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주변 주차 공간 개설을 위한 황룡강 주변 주차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 군청 주변 주차장은 물론 장성읍 시가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삼호빌딩 뒤편 청운동 공영주차장과 터미널 공영주차장, 묘아연립 인근 공영주차장 등 총 4개소에 107억 원을 투입하는 등 주차장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원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청사 주변 여건이 여의치 않아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군청사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 타당성 조사 영역 중에 있습니다. 영역 결과가 나오면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황룡강 주변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는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량 부재를 실시하여 일자에 따라 해당 차량은 강변 주차장에 주차하고 군청으로 도보 또는 자전거 등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도가 정착된다면 홍보 등을 통해서 민간인에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통관 소관 2건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철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시간으로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해주시고 회의 진행 방식은 일괄 보충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원의 요청에 의해 일문일답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장성군의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 및 국장,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태신 의원 질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신 의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군정 질문 답변에 의해서 우리 군수님과 또 두 분의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군정 질문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큰 타이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외에 15가지 이상 정도의 질의를 서면 답변 질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서면 답변 요구는 우리 각 실과장, 국장, 군수님과 보수님, 집행부가 또 면밀한 답변, 성실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요. 조금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답변들이 이 군정 질문이라는 것은 이 군정 앞으로 우리들이 해왔던 것과 앞으로 해야 할 어떤 정책 방향들을 그 위에서 서가고 있는 방향, 각 의원들이 서가고 있는 방향을 정책 질의와 어떤 모든 어떤 장성 발전에 대해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게 군정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답변 문제에 있어서 조금 서운한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형식의 준비하겠습니다. 일정한 확실한 답변들의 요구가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로드맵에 의해서 향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의지 표명들이 좀 부족한 것이 서운한 점입니다. 앞으로는 다음 어떤 군정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 정확한 로드맵을 일정을 좀 밝혀주시고 그 향후에 대한 계획들을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서면 자료를 요구한 서면 질의를 한 것은 향후 행정감사나 또 상임활동 시간에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사표명을 하겠지만은 그 부분들을 서로 협의 토론해서 차질 없는 군정 계획이 군정 발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장성 군수께 유수석 군수께 읽겠습니다. 이기신원? 네. 유수석 군수께서는 답변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성 유주석 군수께서는 지금 12년차 집행부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취임하던 첫 임기부터 지금까지 12년에 걸쳐서 장성 군정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시고 또 발전 계획에 정말 성실하게 아주 비전 제시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성 발전을 앞당겼고 그 치아에 대해서 치아를 존경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치아와 존경을 표하지만은 가장 우리 장성 유주석 군수께서 가장 최대의 지정 군정 목표는 환경과 국가정원, 지방정원에 가는 것이 우리 군정 주요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성 군예산으로는 그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어떤 답변 부분들이 예산 확보 방안, 재원 확보 방향에서 정확한 답변들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신 의원께서 제가 12년차 군수인데 이제 8년차 군수하고 있습니다. 민선 4개, 1년 4개월 했고요. 그리고 민선 6기 4년, 민선 7기 2인 3년차 들어서 12년차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네. 제가 오늘 학명강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 장성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그동안 놓쳐있던 가치를 재발견해서 우리 장성군이 나가야 할 안식처가 어딘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지가 안 있고 또 로드맵이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는 다 했습니다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정원도 그렇고 국가정원도 그렇고 우리 장성 예산으로는
염두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민선 5기에 환경부에서 100억, 그리고 민선 6기에 국토부에서 100억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또 이제 작년에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전남도 지방정원 등록을 위한 도구 지정 절차에 의해서 100억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와 또 중앙정부와 함께 이렇게 하고, 항룡강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아까 문구에도 나왔지만 제가 민선 4기 때부터 항룡강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4대강 관련해서 MB 정권 때 그게 묻혔고, 그래서 이제는 또다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기에 부연 설명하자면 2007년에 국립시민관센터를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간 포기 상태까지 갔던 것을 다시 재기해서 만들어낸 것이 2017년에 문재인 정권 100대 국정과제로 설계했고, 이제는 이제 예산이 추진되고, 이번에 이제 잘 된다면 이번 국회에 이제 216억이 이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서두름이 없이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결국은 주관적인 부서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남도 그리고 중앙정부와 함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오기 뭐 단기 계획이 얼마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울산 태화강과 지정과 순천이란 국가정 지정 예산을 보면 답변 자리도 나왔듯이 순천말에는 5,6천억, 또 울산 태화강은 8,000억, 본년이 알기로 2,000억 정도가 소요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 예산들이 필요에 의해서 국가정원이 지정되고 지방정원이 등록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고 순천은 3,40만의 인구가 지정되어 있고, 또 태화강에는, 울산에는 인구 100만에서 110만 명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들이 충분히 되어 있고, 순천만은 습지가라는 기존의 어떤 자연 보존이 있고, 또 울산이라는 태양광은 대나무 숲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생태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룡강에는 버려진 항룡강, 그 항룡강을 재활해서 생태 환경을 보존시키고 우리 군수께서 그만한 노력을 해오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무지의 땅에 인공적으로 그런 어떤 정원을 조성한다. 앞으로 어떤 본연이 자료에 의하면 90억대에 의해서 이 지방정원이 등록될 수 있다라는 그 답변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장성군의 인구가 46,000입니다. 이 46,000 실제 거주는 36,000입니다. 10,000명은 허수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어떤 자체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자체 능력들이 없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간다라는 것은 좀 무리이고 불안전하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좀 더 도와주시고요. 근데 뭐 제가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뭐 이렇게 제 감정 다 노출시킬 수는 없지만, 네,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말씀. 제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전국 전 세계에서 0.6%가 된대요. 그런데 노벨상은 26%나 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또 그러니까 머리 숫자로 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 순천시나 또 울산시는 우리가 인구로 보면 따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본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엄청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염려가 돼서 우리 분석께서 그냥 어떤 무지에서 무에서 유로 가는 어떤 그런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가용 예산에서 우리 장성 국민에게 여러 방면으로 돌아가야 할 복지라든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타 부분들이 이 환경방에 집중적으로 이 예산, 열악한 예산을 환경방에 집중적으로 투여가 된다면 그만큼 장성 국민들에서 성공적으로 가서 국가 정원까지 등록이 된다면 두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라는 것은 5대5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한명강에 이렇게 5년 전에 사람이 다닐 수 없는 풀바다에 지나지 않고 근데 오늘 아침도 한마디예요. 한명강 새벽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장사 사람들이. 근데 한명강 그 자체가 5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한명강에 지금은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우선 눈에 보이는 장성 국민에게 기여하는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부분만 해도 엄청난다고 나 생각을 하는데요. 한명강을 그렇게 개발함으로써 우리 장성 국민 복지에 무슨 소홀함이 있었습니까? 본연 예를 들어서 예. 다른 그 예산에 이렇게 대체함으로써 어떤 복지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난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 쓰려고요. 복지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성군의 전체적인 예산이 4,200억이라 하면 그 4,000에서 기존으로 예산 내려오는 어떤 부분들은 목을 변경할 수 없는데 우리 장성 지자체 당께서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예산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혹시라도 소홀히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학령감도 발전시키고 복지도 두텁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해 나간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왜 지금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장성군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이런 큰 군정 목표, 군수 의지가 깊이 최종적으로 담겨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군의회에서도 어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던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투여된 예산 4,500억 국가정원을 가기 위한 지방정원으로 가기 위한 꽃강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투여한 예산보다는 지금 앞으로 향후 거기까지 관련한 어떤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재정이 확보돼야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그 부분들에 다 어떤 계획이 있겠지만, 국비나 도 우리 이제 그 지방 합청 그것도 우리 이제 국비하고도 같아요. 근데 야 그건 항용강 상태 보건 사업으로서 기투여된 여기하고는 다르게 그 우리가 경계선까지 항용강의 생태 보건 사업으로 투여되는 예산들은 기투여돼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예산들이 하여튼 복합적으로 해서 투여될 예산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 예산으로 가용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렵겠더라. 이제 이거 불편한 어떤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염려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어떤 예산 확보 재정 확보 방안이 충분하다 하면 또 이것이 지방정원 갈 것인가 국가정원 답변에는 국가정원은 향후 지켜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방정원 가기까지 거기에 해서 투여되는 예산들이 혹여나 이것이 어떤 낭비성이 되지 않나 후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제 대체로 홍길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홍길동 파크에 대해서 뭐 기존으로 수치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거의 1,000여 개 원에 가까운 예산들이 홍길동 테마파크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홍길동 테마파크 지금에 와 있어서는 우리 장성군의 그 예산으로 투여가 됐는데 지금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네, 이런 것에 염려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의회하고 정확한 로드맵이 있다라면 그 예산 확보 방에서 귀체라도 내서 우리 의회에서는 환경강 그 지방정원 가는데 국가정원 가는데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도 옛날에 드렸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제 나름 본의원 입장에서는 좀 불확실하고 불투명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앞섭니다. 이래서 알았습니다. 예. 항룡강 그렇게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개발 방향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혹시 다른 복지 분야 등 다른 분야에 소홀히 할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소홀히 그렇죠. 하지 않도록 어떤 예산은 하고 또 홍길동 테마파크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의회와 합심할 수 있는 또 서로 상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할 것이며 또 아니면 그것이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불확실하다면 우리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질문들은 수없이 좀 많지만은 허심탄회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 방향 설정들이 되어진다면 앞으로 위에서도 대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수석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밀태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심인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10분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발전을 위해 특별비와 노력하시는 유도석 군수와 공직자 모두에게 이 자리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도석 군수께 윤수석 군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부족해서 질문 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그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추진 토지 이용 계획 현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 사업 지역이 특히 주거 지역이 한 8,000세대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너무 그 국도 1호선이나 고속도로에 멀리 떨어진 정말 단양 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장성 발전을 정말 장성과 접근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역 여론이 많습니다. 해서 귀환이면 토지 이용 계획을 할 때 광주시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은 국도 1호선이나 고속도로 인접에다가 주거 지역을 유치를 경계함으로 인해서 장성 부근에 지금 고속도로 인접에다 두면 한 10분이면 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유치하면 한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이 더 소요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할 의향은 계신지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70%가 우리 장성 토지가 편입됩니다. 그런데 2012년 즉 민선 5기 때 광주시와 이렇게 협의하면서 광주 도시개발공사가 시행 주체로 그게 지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당초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가령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국립시민관센터도 3만 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 불투명하니까 그때 당시입니다. 올 초 불투명하니까 그 상태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보시키고 나가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무작계위도 국토부, 광주시, 장성도 신무자들도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장께서 저한테도 광주시장이 누구십니까? 국토부 장관 하셨잖아요.
시장께서 저한테 직접 이렇게 양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소위원회도 안 가고 전단 시민가센터 국립시민가센터 부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 정도로 하고 또 우리 아파트가 우리 장성 지역에 이렇게 접근되지 않았다. 그런 것은 나는 우리 남면, 진흥면 이렇게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혹시 내 땅값을 더 받았으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었는데 아파트가 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게 큰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시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는 별로 이렇게 크게 중요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더 관심을 두고 관계 과정에 직접 가서 오르라도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근데 좀 변동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또 사람이 하는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변동시켜가지고 우리가 얻는 이익이 실익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결심합니다. 저도 교수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지금 장성군이 함양군에 비해서 조금 관광객이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예침을 많이 해요. 특히 강주에서 비아까지가 너무 교통이 신호등을 많이 받고 있는데 비아를 지나면 남면에서부터는 장성 우리 군청까지 약 10분도 안 걸리고 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귀환이면 개발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은 주민들 뜻은 접근성에 있어서 좀 거리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짚고 그것은 도시계획에서요. 예.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랜벨트 치는 것도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계속 주택만 있고 건물만 있으면 안 돼요. 중간에 딱딱 비고. 근데 우리는 특성 행복마을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부석 군수 시민서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시려면 더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장성군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